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상승하는 장에서,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네. 빠지는 게 이상한 거고요. 미국장도 이제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고,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이제 어제, 강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결국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개별적인 조정이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이 아닌, 개별적인 조정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선물 옵션 통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 날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정도에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선물 쪽에서는 차익 매수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익 매수 잔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만기부터 해서 지금 차익 매수 잔고가 많이 쌓여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수 잔고가 결국 이제 그 현물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는 이 이제 잔고인데, 만약에 반대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청산이 되게 될 경우 결국은 현물 쪽에서의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주가는 크게 이제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차익 매수 잔고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에 흔들릴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도 특별하게 시장을 압박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옵션 쪽입니다. 옵션 쪽에서 우리가 흐름을 누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이제 역시 나타나지만 결국 이제 그 옵션 쪽에서의 누적 흐름은 결국 외국인들은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즉 콜옵션을 매수한 것과 같은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요. 현재 행사가 기준이 이제 315 정도가 지금 손익분기점으로 잡히거든요. 315 이 시세를 지수로 환산해 본다면 결국 2,380포인트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2,397포인트, 즉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종가가 2,370포인트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제 종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 이상 올라가야 외국인들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압박 요인은 없고,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지수 상승 시 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도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 8월 달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조금씩 옆으로 좀 횡보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하락이다 또는 횡보 구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를 좀 분봉으로 돌려서 60분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지난 하락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중요해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결국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결국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역시 상승이 당연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이 아니고요, 횡보도 아니고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시장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붙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19 테마주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 이쪽에 많이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이슈를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미국장에서 나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는 없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똑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보면 화학주들이 갑자기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중국 쪽과 관련된,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10월 달에는 국내에도 이제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 연휴가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로 보게 된다면 쇼핑 시즌까지 봤을 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쇼핑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을 조금씩 담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시고 미리 잡아두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과 옵션 모두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봤을 때 오늘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현재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코로나나 언택트 같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피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셔야 이러한 상승장에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련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하반기 대응 전략도 잘 짜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